예. 안녕하십니까. 고등 3팀 발표를 맡게 된 영동고등학교 체육교사 김명찬입니다. 저는 주제를 학교체육과 입시체육으로 나왔고요. 고등 3팀에서는 배드민턴 수업에 대해서 이제 수업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밑에서 입시체육을 하고 있는 수업 방법을 조금 소통과 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학교체육 저희가 이제 한 연구 방법이 프로젝트 수업 방식을 활용한 배드민턴 수업입니다. 근데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전적 의미로 프로젝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지 그것 또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고등 3팀에서 연구한 주제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 방식을 활용한 배드민턴 수업이고요. 1차 시부터 17차 시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는 블록 타임제로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및 모둠 수업을 통해서 배드민턴 포스터 제작을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포스터 제작을 할 때 학생들이 직접 조별 평가, 규칙, 심판법, 경기 방법, 전술, 구호, 역할 분담, 마스코트 등을 학생들이 직접 한번 포스터 제작을 통해서 배드민턴에 대한 이론을 한번 인지화시키는 과정을 가지도록 1, 2차시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3차시부터 7차시까지는 이제 기초 기능 연습인데요. 요거는 이따 뒤에 챕터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UCC 모든별 리그전인데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UCC 제작입니다. 네, 요즘 학교에서 UCC 제작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UCC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냥 요즘에 UCC 만드니까 UCC 그냥 제작해서 평가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저희 고등 3팀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나온 결론은 UCC 과정을 제작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면서 수업의 일련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이때는 이걸 했지, 이때는 이걸 했지, 이때는 이걸 했지. 저희 선생님들이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UCC 제작을 통해서 스스로가 수업 전 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UCC 제작을 이제 이 안에 차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상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오리엔테이션 장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상희 선생님 제일 해맑으시죠? 아이들보다. 그래서 여기 또 모둠 활동을 하는 요 과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 모둠 활동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포스터 제작을 한 거예요. 포스터 제작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교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는 체육관에다가도 배치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본인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보면서 이제 경기 규칙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한 걸 좀 크게 확대해서 했는데요. 요 위에가 아마 이제 구호일 것 같고 경기 방법, 기원, 규칙, 에티켓, 전술 요거를 다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다 포스터 제작을 하고 스스로가 이제 인지화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건 아까 전에 제가 이따 말씀드린다는데 3차시부터 7차시까지는 기초기능 익히기인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시범을 보이고 지도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또 아이들이 요즘에는 또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미디어 기기를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흥미도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이제 이영주 선생님께서 또 요 QR코드를 또 다 작성을 한 겁니다. 제작을 해서 여기 앞에 보면은 흥미 유발 및 안전교육 여기 요걸 통해서 안전교육까지도 같이 수업 전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제작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직접 한 기초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오셔가지고 QR코드 한 번씩 찍어 보시면 영상들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편하게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9차시부터 10차시는 모든별 리그전을 진행하는 겁니다. 모든별 리그전은 이제 선생님들은 게임 오더 용지나 이렇게 작성팀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본인들이 운영하고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은 상황만 만들어주는 요 시스템이고요. 오더 작성 또한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짜서
이렇게 수준이 비슷하니까 붙어 이게 아니라 오더 작성을 하는 것 또한 이제 배드민턴의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오더지를 짜보고 또 조편성하고 또 기록지까지 학생들이 직접 기록도 해보는 이런 과정을 리그전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더지를 통해서 이제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전상 선생님 이제 경기 학교에서 한 경기 영상인데요. 여기는 지금 남학생 두 팀이고 저기 뒤에는 여학생 두 팀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학생들은 여학생들하고 붙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경기 결과는 잘 친다. 여학생 출신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치는 여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 팀을 만나서 이번 승은 우리가 땄어 라고는 했지만 오더 싸움에서 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직접 오더 용지를 써보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꼭 학교 체육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이나 또 밖으로 나와서도 학생들이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퀴즈인데요. 다음 세 학교 모든별 리그 경기에서의 공통점은?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한번 맞춰보실까요? 학생들이 심판을 본다. 학생들이 심판을 본다. 또 조금 더 큰 의미. 선생님이 안 보인다? 박수. 맞습니다. 어디 갔을까? 정답은 체육교사가 없답니다. 체육교사가 없다.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은 체육교사가 없다. 심판하는 학생들 본다고 맞는 개념이에요. 맞는 개념인데 이제 학생들이 선수, 심판, 관중 등 경기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여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 그러면 이때는 체육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뒤에서 놀고 있을까요? 학생의 열심히 활동을 설득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해야죠.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도와주고 또 선생님들은 또 뒤에 나와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아마 여기 안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발 3팀에서는 고등 3팀에서는 이렇게 배드민턴 수업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이렇게 활용한 배드민턴 수업을 이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조금 아쉬워가지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을 한번 좀 소개는 아니고요. 저거 하고 보시고 싶어. 조금 이제 같이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누고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본 건데요. 과연 입시체육은 학교에서는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원찬 선생님 불가능할까요? 아니죠. 가능하게 만드는 게 또 우리의 목표고 네. 이게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전체 학생 수 중에 이제 학생 선수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채 2%가 안 돼요. 이제 2%가 안 돼서 이 목소리를 내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체대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아마 많아봐야 5%? 그렇죠. 네.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뭔가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연히 또 학교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긴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은찬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보태자면 네. 입시체육은 학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지금 배소금학인가 그쪽에서 보내줬는데 관심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있고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안 해서 학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학교에서 잡아주면 되게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내신 관리가 돼요. 그리고 교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얘가 의욕이 올라가요. 그래서 목표가 생기니까 그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열정도 생기더라고요. 내신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체육 중점 학급이나 지금 체육 중점 학교는 지금 체육고등학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충북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부터 이제 하긴 했는데 중점 학급을 하나? 네. 충북고. 그게 진행이 되면 17명만 되면 저기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체육하는 애들이 다른 공부하는 애들보다 내신 관리를 좀 덜한 잘 관리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고아들끼리 모여놓으면 뭐 사교육으로 보내는 건데 학교에서 잡아주는 게 훨씬 유리해요. 지금 이상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이 발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영동고등학교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충북 최남단에 있어요. 영동이. 충북 최남단이고 대전과도 거리가 조금 돼요. 대전과도. 그리고 또 경상도로 나가기에도 거리가 좀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 입시 체육을 배우려면 대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차 타고 또 그 안에서도 지하철 타고 이동수단이나 이런 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 중점 학교는 아니지만 체육 중점 가정반을 만들어 보자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체육 중점 가정반을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실질적으로 아까 문현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교생이 459명입니다. 459명. 또 분단위 치고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 분단위 치고는 1학년에 체육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7명, 2학년에 5명, 3학년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아까 퍼센테이지 한 게 얼추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과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 중점 학교를 뭐를 또 아마 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아이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체육교육과를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 좀 축구 좋아하니까 나 농구 좋아하니까 나 일반 애들보다 조금 운동 잘하니까 나 그냥 체육교육과나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 공부는 조금 안 되니까 그냥 체육교육과 가면은 나 체육선생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나는 운동만 잘하고 운동을 좋아하면 다 체육선생님을 해야지라고 관심을 이렇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관심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체육교육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단은 체육교육과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다 공부. 네가 좋아하고 하는 마음도 맞지만 공부다. 이유는 여기 대학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동그라미 다 쳐놓고 앞에가 다 수능입니다. 수능 비율이 큰 비율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큰 글씨로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70, 실기가 30. 서울대 같은 경우 60, 20. 이게 수능 비율이 다 많아요. 어떤 대학이든. 당연히 실기가 높은 데도 있겠죠. 하지만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그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받쳐져야 된다? 공부, 등급. 일단은 그게 받쳐져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이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점수를 잘 준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저 또한 여기 자료에는 지금 실체는 않았지만 아이들 성적표를 다 스크랩을 해놨어요. 해놓고 아이들이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 볼 때마다 오면은 그걸 보면서 올랐는지 낮아졌는지 그것만 확인해도 아이들은 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거나 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을 운영하기 전에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 체육 중점 가정반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필요한 이수 단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각 학교마다. 근데 꼭 다 이수를 딱 정확하게 학교에서 맞춰놓지는 않아요. 좀 더 이렇게 오버되게 이렇게 맞춰놓고 그런 과목들을 재조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아이들은 그 수업을 듣지 않고 체육관으로 와서 체육 입시 실기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이수를 하지 않아도 졸업은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 교육과정 안에 이 체육 실기 수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거를 그냥 방과후식이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진짜 수업이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시 체육 활동을 위한 수업 환경 조성인데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 필요한 뭐 학원처럼 더 막 화려하고 좋은 기구들은 안 되겠지만 학교 실정 내에서 이렇게 기구들을 이렇게 준비해주는 과정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입시 체육 프로그램 진행.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한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아이들이 여기는 이제 여학생이고요. 학생들이 기초 훈련을 하고 하체 보강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쿼트하고 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역도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역도부에서 이제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쓰다 남은 사용이 좀 이제 힘든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이 체육중점반 학생들이 보강 운동을 할 때 필요할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과정들, 이게 다 수업 환경 조성이에요. 꼭 굳이 안 사도 학교에 남는 용품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게 뭐 아이들 복근 운동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지역 시설을 활용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보시다시피 종합 운동장이죠. 저희 학교 한 10분 정도 거리에 영동 국민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운동장에 가서 아이들이 실제로 육상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제가 좀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피칭 연습 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들 다 지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꼭 이거를 멀리 가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이것만 해놔도 학생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학원이나 이런 데를 또 찾아가겠죠. 그때 한번 배웠던 성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더 수월해요. 근데 저희가 100% 모든 걸 위해서 얘네들이 체육교육과를 가기 위해 100% 우리가 다 가르친다? 그거는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학원이라든지 다른 데 갔을 때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우리 체육교사들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선생님들 다 이제 준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핸드볼 공 멀리 던지기. 이 학생이 이제 2년간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만점을 찍습니다. 한 38m 정도. 멀리 던져요. 38m. 나도 못 던지고 와서. 안 돼? 근데 이 학생이 처음에는 한 27m 정도밖에 못 던졌어요. 원래 잘 던졌구나. 27m 남학생이 27m는 그래도 좀. 아 남자? 네, 남자. 여학생 아니었어요? 남자예요, 남자.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아이들 했던 영상인데 한 번에 다 기록이 좋았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2학년 때부터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1학년 때는 공통 과정으로 가고 기록들이 많이 늘어서 뿌듯해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죠. 그냥 얼티미트 판에다가 저글링을 올려서 하는 이걸 좀 배드민턴 치고 세워놓고 너무나 앞에 있는 걸로 해서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4명이 3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3명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체육교육과를 합격을 했고요. 1명은 이제 생활체육학과로 합격을 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학과 4명 다 전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2명의 학생은 학교에서 계속했고 또 2명의 학생은 학교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겨울 때는 또 시즌 때는 또 학원을 가서 학원의 정보도 얻고 했을 때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선생님과 운동을 했던 그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뿌듯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근데 이 글을 보고 제 스스로한테 이 글을 바꿔서 다시 한번 저한테 이제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학생들의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단 1%라도 그 학생들에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도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의 인생이 바뀐다면 우리 체육교사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팀이 멋있다야. 팀장이 누구야?